자, 히든 종목은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돌파, 5일선과의 이격 조정, 그리고 최소 20%가량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7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S-오일 외에도 다른 종목 영상들이 많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험치를 쌓는데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오일 두 번째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 얘기를 할 때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유 부분의 어떤 수익성 때문에 S-오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자, S-오일 이전에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거기 뭐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서 이때 경유가 제가 길을 이어봐서 하는데, 제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998원에 길을 이었습니다. 998원에. 그런데 지금 만남의 광장 가도 한 1250원 정도 할 거고, 이 사무실 근처, 역상 근처 가게 되면 1400원? 아마 요 1400원에서 한 1500원대? 아마 되지 싶어요. 거의 뭐 50%가량 그 경유가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75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상향을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작년 11월 달부터 볼게요. 작년 11월 달부터 좀 보게 되면, 자,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40불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40불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S-오일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S-오일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우상이 시작됐고,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3월 달에 보세요. 3월 달까지 유가가 상승하고, 여기가 유가입니다. WTI고 여기가 S-오일. 11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유가가 주춤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3월 달 주춤하게 되면서 3월 달에 S-오일도 마찬가지로 주춤하고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다시 상승, 4월 달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유가와 연동된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유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75달러에서 추가 상승하니 뭐 100달러 얘기도 하고 있고 뭐 80달러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버슈팅 때문에 180달러? 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달러는 솔직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100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100불에서 결국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간단한 논리로 2014년부터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었고, 반등이 나왔지만은 80달러, 75달러 돌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펙에서 감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산 논의를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공급 과잉 시장이라는 거예요. 공급 과잉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의 어떤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유가 생산을 좀 낮추자는 거, 줄이자는 겁니다. 왜 굳이 줄일까요? 공급 과잉 시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달러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못 간다고 봐요. 물론 일시적으로 80달러를 돌파하는 오버슈팅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상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S-오일을 추천하느냐? 중요한 건 딴 게 없어요. 2분기 실적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S-오일을 보시면은 1분기까지 보시면은, 자, 여기 1분기예요. 1분기 딱 요 구간이고요. 그리고 2분기 요 구간입니다. 어쨌든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 22% 상승했거든요. 22% 상승했기 때문에 재고 정리 부분에서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3달러, 4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2달러, 아직까지 2달러 이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여전히 부진한데, 경유라든지 휘발유 같은 이동 수단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경유 같은 경우도 뭐 이때 작년 4월달 예를 들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998원에서 지금 뭐 1,500원까지 올라갔다니 1,4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 경유란지 그리고 휘발유였던 마진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우상향이 지금 현재 정유 부분이 여전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좀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활유 부분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포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윤활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수출 단가도 상승하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2분기 때 전년 동기 100% 정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500억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유가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갑자기 어제 2달러 정도 전강 후에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2분기 만에 어쨌든 1조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기존 예상치를 보더라도 1조 원을 상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700억을 더하게 되면은 한 1조 2천억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1조 2천억이면은 2017년 수준입니다. 2017년. 그러면 2017년 정도 수준이면은 2017년도에 주가가 어쨌든 13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2017년도 연간 영업이익 수준이 1조 3천억을 상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많이 올라가 봐야 12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실적이 멈추더라도 최소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8천억 정도 이 실적이 더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조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적어도 이 14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14만 원 목표 주가를 14만 원 잡는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올해 영업이익이 2017년 정도 수준인 1조 3천억은 분명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4만 원대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14만 원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근데 14만 원 정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어쨌든 2조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실적 개선폭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실적 개선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조 적자, 1,600억 적자, 93억 적자, 흑자 전환됐죠. 그러면 요때 실적 개선폭하고요. 그리고 요때 실적 개선폭하고 또 요때 실적 개선폭을 보게 되면은 이때가 제일 실적 개선폭이 좋았고 그 다음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14만 원 정도 일단 보는 겁니다. 14만 원이 일단 2분기 영업이익까지 반영했을 때 14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SOL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내보자면은 유가는 어쨌든 100%까지 가긴 힘들다. 왜? 2014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공급과 시장을 뒤집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OL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가가 22%가량 상승을 했고 정유 부분에서 휘발유, 경유 스프레드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4만 원까지 최소 12만 원 이상 볼 수가 있고 최대 뭐 증권사 저는 12만 원 이상 정도면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14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2분기 실적까지 반영을 했을 때 14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SOL 같은 경우는 21선 어제 전고점 돌파가 됐는데 좀 오늘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10만 3천 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된다라면은 매수 조건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히든 종목은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돌파 5일선과의 이격 조정 그리고 최소 20%가량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누누이 신풍제약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최소 20%의 지금부터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매수했을 때 20% 정도였던 수익이 최소한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우주항공 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항공 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사업을 앞당겨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 후보 정책 관련주도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위성항법 KPS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위성 안테나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영국의 페이저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위성통신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위성 안테나 생산 기업인 카이베타 지분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성 안테나 사업 쪽으로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영국의 페이저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기술, 평판 안테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고성 위성 안테나를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주 발사체라든지 위성 사업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히든 종목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신풍제약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송에서 SOL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렸고요.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한 신풍제약 그리고 SOL 외에도 다른 종목 영상들이 많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